최근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대표가 세계적 보수 정치 포럼인 CPEC에 초청받아 메인 스테이지에서 발언하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현실과 관련한 중대한 안건들을 직접 제안한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소식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행사 참석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 위기와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국제 보수 진영의 공식 의제로 올린 사건이다. 특히 윤석열 석방, 부정선거 척결, 한미 공동조사, 한미 동맹 강화, CCP 아웃과 같은 사안을 미국 의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는 분명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뉴스 한 줄로 볼 일이 아니다. 그 제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왜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CPEC 보수정치행동회의는 1974년 시작된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 정치 행사다. 미국 보수연합이 주최하며 미국의 유력 정치인과 활동가, 보수 유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수 진영의 노선과 전략을 점검하는 대표적 포럼이다. 미국 보수 정치에서 CPEC은 단순한 행사장이 아니다. 정치적 방향과 국제 연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다. 그런 자리, 그것도 메인 스테이지에 초청되어 발언했다는 것은 한국의 현안을 정식으로 제기했다는 뜻이다. 초청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핵심 안건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참석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인사가 아니라 제안이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은 황교안 대표의 정책 제안이 결국 한미동맹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협력만 뜻하지 않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립하고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안전판이었다. 북한의 무력 위협을 막는 조약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서 있다는 국제적 선언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강화가 다시 강조되고 한국 내부의 선거 문제가 미국 보수 진영과의 공조 의제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을 짚어보려 한다. 대한민국이 왜 다시 건국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의미를 지금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황교안 대표의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노선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 제기인지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외부 세력에 좌우되어 국가의 방향을 아무 길로나 맡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가난했던 조선이라는 공산화가 확장되던 건국의 출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공산주의를 거부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국가 생존의 축으로 세웠다. 그 선택이 오늘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지금도 국가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다시 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대한민국은 반공 노선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미 협력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한국 정치는 단순한 정당 경쟁의 수준을 넘었다. 체제의 방향,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둘러싼 충돌로 가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깔려 있다. 선거에 대한 불신, 법치의 흔들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의 붕괴, 그리고 친중 노선과 반국가 세력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 관점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공산화 압박과
체제 잠식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를 국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개인의 형사 문제에만 갇힐 사안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구국적 대응이었다는 방향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석방 요구 역시 단순한 개인 구명 운동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기준을 바로 세우자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실용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국민이 법치를 믿지 못하면 국가는 권위를 잃는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지 못하면 정권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은 특정 정파의 구호가 아니라 국가 체제 유지의 문제다. 의혹이 크다면 정면으로 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대표의 정책 제안은 바로 이 점에서 읽어야 한다. 그가 내세운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한미동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반국가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자는 것이다. 각각 따로 보면 서로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 묶으면 뜻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세우자는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축이다. 한미동맹은 이제 군사협력만 뜻하지 않는다. 북핵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사이버전, 정보전, 여론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 외부 권위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장까지 함께 보는 시대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면서 동시에 가치동맹이고 체제동맹이다. 자유를 지키는 나라는 제도도 함께 지켜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 질서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CPEC 무대에서 한미 공조를 제안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CPEC은 미국 보수 정치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국제 자유주의, 보수주의 진영이 연결되는 포럼이 됐다. 그런 자리, 그것도 메인 스테이지에 초대되어 발언했다는 것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국제 보수 진영과 미국 정계 앞에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뜻이다. 이것은 개인 일정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에 가깝다. 황교안 대표가 그 무대에서 제안한 내용도 분명했다. 윤석열 석방, 부정선거 척결, 한미 공동조사, 대중공산권 영향력 차단, 한미 동맹 수호. 이 제안은 한국 내부의 불만을 미국에 전달한 수준이 아니다. 한국의 체제 위기를 한미 자유 진영의 공동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미국 역시 선거 불신 문제와 급진적 좌경화, 체제 갈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위협과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여기서 CCP 아웃도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구호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제도적 영향력이 대한민국 내부를 흔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선언이다. 경제 교류는 할 수 있다. 외교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 여론, 교육, 문화, 정치 질서까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선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애매한 중간지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설 것인가를 다시 분명히 하는 일이다. 반공은 낡은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방향이다. 한미동맹은 외교 옵션이 아니다. 국가 생존의 축이다.
부정선거 척결은 정파의 요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복원이다. 윤석열 석방 요구는 개인 구명이 아니라 체제 수호의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 CCP 아웃은 배타적 구호가 아니라 주권 수호의 최소 기준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에 옳은 선택을 했다. 이제 다시 그 선택의 의미를 현실 정치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반공, 한미동맹. 바로 그 세 축이 흔들릴 때 나라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세 축을 다시 세울 때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선다.